네. 이 제목으로 제안한 가장 큰 이유가 분명히 웰다잉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또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어떤 심리적인 물리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해요. 수년 전부터 제법 많은 단체들이 이 웰다잉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회수한 일이 생겼고요. 지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어, 거기가 어디죠? 사랑의 열매를 하는 곳이 어디죠?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왜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확장되지 못하는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또 이제 또 웃기는 게 AI가 이야기해 주기를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가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잉, 죽음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이 살고자 하는 게 본능이고요. 예, 그 본능을 거스르는 용어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웰다잉 체험 프로그램은 20, 30대 쪽에서는 꽤나 괜찮은 체험으로 이야기가 되고, 50대까지만 진행을 해도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60대만 넘어가면 보다 본인의 삶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게 많이 있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접근할 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요. 삶 디자인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삶을 더 잘 영위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삶 안에는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요, 웰다잉 문화 지도사 양성 과정이고요.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건강한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서비스 전문화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주제가 웰다잉과 건강이었다면 저희는 건강과 마음 돌보기에 좀 집중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어, 기존 프로그램들이 신체적 건강에 이제 마음 돌보기를 추가해서 정신적 건강까지를 포함해서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맞춤형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1차 대상자는 직접적인 대상자예요. 중장년층, 노년층, 종교인, 봉사자, 그리고 일반인들, 상담과 돌봄 종사자, 그리고 교육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1차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차 대상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자, 2차 대상자, 간접 수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 지역 사회에 있는 실버 세대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 상담 및 돌봄 대상자,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혜를 받는, 교육을 받으시는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양성 과정에 주로 참여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대상은요, 4, 50대 중년층,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 극복과 후반기에 의미 있는 삶을 좀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그리고 60대 이상 이제 장년층 같은 경우는 은퇴 후의 삶의 목적과 보람 있는 활동 발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봄 종사자, 이분들에게는 좀 더 따뜻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번아웃 예방과 업무 만족도 향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이 웰다잉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어떤 단계적인 자기 성찰 과정들을 좀 들어갈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웰다잉은 바로 이 미래 설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체험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강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상 그리기, 편지 쓰기, 관계 지도 쓰기, 그리고 이제 감정적 치유, 창의적 표현, 그림 글쓰기, 역할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이런 도구들도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의 과정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과 수강생들의 어떤 좀 면밀하고 세밀한 소통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전문 퍼실리테이터 전문 강사로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주제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많은 상처를 가져오셨던 분들이나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그룹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개인이 살아왔던 면면들이 굉장히 많이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 보호와 윤리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세부 커리큘럼은요, 이건 계속 지금 변화하고 지금 뭐 논의하면서 지금 변화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8차 시에 대한 과정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2차 시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프로그램은 일단 지도자 양성 과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국 지사가 꾸려졌고, 지사에 소속되거나 앞으로 협력하실 강사님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강사님들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강사 양성 과정에 강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지부 임원이나 평생교육 강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리더 등을 위한 양성 과정도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문교실에 바로 우리가 일반 어르신들,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요, 대한노인회와 협력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대한노인회 중앙회 쪽과 지금 논의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 그 도시 그 시도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에는 지부 및 경로당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중앙에서 공문을 보내서 각 지회 그리고 시구 군구 지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기관 쪽에 파견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리더 코스 입문교실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리더를 양성하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효과들이 있죠. 이렇게 당연히 자기 이해, 관계 개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가족과 일반 대인 관계가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안에 웰다잉의 문화를 포함시킬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인식 개선, 사전 준비, 존성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서 가장 큰 종합 기대 효과는요, 일단은 대한노인회라는 전국 네트워크 약 66만 명의 조직력을 활용해서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하신 어른들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 담론을 단지 죽음이 아니라 삶을 디자인하고 성찰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고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는 웰다잉 프로그램은요, 명확히 말하면 웰다잉이 아니라 삶 디자인 교실이고요. 이 교실은 참여자들의 삶을 더 존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첫 번째 출발 그 단추에 서신 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을 진행하는 저희는 주식회사 ODS 대구에서 지금 16년째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는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의 지사나 지부를 활동하시던 곳과 그 다음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두 번의 지사 모집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참여하신 지사장님들과 그리고 지사장님들과 앞으로 활동하실 강사님들 함께 모시고 이 자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 3디자인 교실 그리고 오늘 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저희 ODS의 부설연구소인 다문화 교육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윤미애 소장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윤미애 소장님께서는 오늘부터 총 5차씩, 요거 하고는 일주일 쉬게 되겠죠. 쉬고 이제 5차씩 동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8타시 정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풀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기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초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초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응답은 과정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수시로 파악해서 마지막에 일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우리 이제 윤미애 이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다소,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 뭐, 노인회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지금 웰다잉 라이프 문화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 웰다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긴장을 풀고 조금 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을 인생 추억 빙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중한 기억들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웃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빙고판에 잠시만, 네, 여기 제가 인생 추억 빙고라는 이름으로 9칸, 예, 33아홉 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준비물로 A4 용지를 부탁드렸었는데 A4 용지에, 예, 여기 9칸을 먼저 그리시고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을, 네, 해당하는 게 있는 것을 갖다가 단어 중심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있는 것은 단어로 쓰시고 없는 건 X 그렇게 하셔서, 예, 세 줄로 된 이제 빙고가 나오면 먼저, 예, 그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고라고 하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해당하는 게 있으면, 네, 단어 쓰시고 없는 경우에는 X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코마이 끝났는데 혹시 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신 분, 네. 혹시, 예, 어, 지금 경님, 한님, 네, 경님, 한님, 예, 예. 다 하셨어요? 빙고가 네, 되셨나요? 네, 아, 됐어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경님, 한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서 빙고가 되는 것 중에서, 예,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음, 네, 저한테는 평생 고마운 사람이 있다. 예, 네네. 음, 돌아가신 저희 아빠요. 네네. 부모님이 다 고맙지만 네. 저에겐 좀 각별했던 아빠. 예, 음, 한 사람을 꼽자면 그렇습니다. 네네. 고마운 뭐, 사람 사실 너무 많죠. 예, 그렇지만 네네네. 네, 아빠가 특별했다면, 특별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모두에게 부모님은 특별하지만, 특별히 또 경림한님에게 아빠가 특별한 어떤 뭐 추억이라든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음, 제가 이렇게 사적인 얘기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요? 네네. 지금은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어서. 아, 네네. 네네. 네. 음,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네네. 음,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집에, 네. 제가, 나 때는 집으로 신문을 받아봤으니, 제가 나이가 많으니, 네. 신문을 받아볼 때였는데, 부모님 외출하시고, 집을 비웠던 날, 신문 대금을 받으러, 형제가 왔었어요. 신문을 음, 돌리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중학생으로 보이는 이제 형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 대금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부모님이 다 외출 중이셨는데, 네.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그 신문 대금을 받으러 왔던 중학생 그 남학생이 했던 얘기가, 음, 제가 좀 하여튼 좀 모질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신문 대금 뭐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제가 철딱서니 없이 이제 아빠한테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신문 대금을 받아왔는데 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학생이 했던 말도 제가 했던 말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불하는 이 대금이나 그 지불하는 돈은 네.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아니면 뭐 상품이라든가 그러기에 대한 대가지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음, 라고 저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나 사람을 뭐 직업이나 사람을 보는 그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 어, 계기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물론 엄마도 이제 그런 분이셨지만 아빠는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걸로 저희들 키워오셔서 음, 그나마 제가 좀 음, 음, 바르게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는 네네. 예, 가장 예,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전 아빠셔서 예, 그렇게 네. 적었습니다. 네네. 아, 경림 한님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한, 그죠? 세상을 보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신 아버님이셔서 아마 특별하게 평생 고마운 사람이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혹시, 예, 여기 올려주신 분 중에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중에서, 박재현님, 예, 박재현님, 안녕하세요. 예, 네네, 네. 박재현님, 뭐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세 분 정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예, 한 월급을 탔는데 네, 부모님한테 음, 내복을 사려고 무슨 색깔 네, 좋아하냐고 내복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네. 어머니께서 아니야, 그냥 돈으로 줘 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정없는 느낌을 받았던 멋지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예, 네. 어, 네, 되게 임팩트가 정이 확실히 없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리고 있던 그림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대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인자님 혹시 네, 이야기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소풍 때 네네, 소풍의 추억으로 보물찾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네. 네, 아, 보물찾기. 네네. 네. 저희 연배에는 그죠, 보물찾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네. 보물찾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보물찾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맞아, 맞아, 네. 맞아. 특별히 보물을 잘 찾는 케이스, 그 경우였던가요? 어떠셨어요? 저는 보물 찾으면 보물 잘 못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강의, 저는 그 바위 밑에나 네. 나무까지, 그건 좀 너무 높은 나무까지 그런 사이를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아주 잘 네네. 찾았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한, 예, 굉장한 센스가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인생 초 빙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요런 제가 이 중간중간에 하는 이제 요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풀고요. 이제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또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 웰다잉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웰다잉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채팅창에 한 단어씩 적어주시면 예, 한 단어씩 적어주십시오. 네. 네. 새로운 여정, 존엄한 죽음, 네. 아, 두 분만 올리셨는데요. 다른 분들 계실까요? 네네. 이 세상에 왔다가, 오, 네. 네, 필름, 오, 준비되어 있는 잘 마무리. 네네. 지금 다섯 분? 네네. 어, 네. 정리정돈, 오, 작별 인사, 상조. 아, 상조. 네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이제 뭐 죽음, 준비된 뭐 유언장, 삶의 정리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웰다잉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웰다잉이라는 건 뭐 웰다잉 단어의 뜻으로만 하면 잘 죽는 것, 네, 뭐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삶, 이렇게 이제 잡아서 개념을 잡고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우리가 존엄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존엄하게 살아내기 위해 한 그런 웰다잉.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프 웰다잉 라이프 문화 지도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은 웰다잉과 그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웰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웰빙이라는데 우리가 웰빙만으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죠? 오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자, 오래 사는 것 1번, 의미 있게 사는 것 2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네네. 예, 예, 다 모두, 예,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 네, 예, 예, 2번, 네네, 예, 그쵸. 그렇죠. 예, 예. 3번은 뭘까요? 예, 신체적 물질, 예, 예. 어, 네. 음, 황서몽님? 예, 황서몽님? 네, 그 마이크 좀 올려주실까요? 예, 예. 3번은 뭔지 궁금해서요. 예, 예. 황서몽님? 네, 제가 지금 인터넷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네네. 1 더하기
아, 1 더하기 2. 아, 네. 1 제 더하기 소리가 2.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안 들리세요? 아,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황서목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예. 의미 있게 오래 사는 일, 예, 오래 사는 것. 네,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린 잘 들리는데 선생님이 잘 안 들리셨나 봐요. 예, 예. 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죠? 의미 있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오래 살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웰빙은 삶의 양이라면, 그죠? 웰다잉은 삶의 질을 따져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과 웰빙이 삶의 양을 따지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삶의 질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웰다잉은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웰다잉은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뭐 정기 검진을 제때제때 한다든가 운동을 그 루틴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계획성 있게 한다든가 내가 영양 관리를 아주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체적 웰다잉이라고 한다라면 심리적인 웰다잉 부분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웰다잉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웰다잉이라면 이제 관계에 대한 정리,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 관계가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웰다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정리를 하면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하며 이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영적 웰다잉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그 삶의 자아 통합감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노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활동할 내용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영역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왜 웰다잉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자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게 2025년 통계로 보니까 요거는 이제 87세로 나와 있는데, 예, 87세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건강 나이, 파란색이 건강 나이입니다. 어, 아, 건강 나이는 이제 우리가 73세가 이렇게 그 건강 나이로 봅니다. 남자는 79세가 이제 평균 수명, 여성은 이제 85.2세가 평균 수명으로 이제 2015년에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 나이는 73세인데 평균 수명은 83세.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서, 그죠? 평균 수명까지 그 텀이 한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평균적으로 10년은 아프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병원 생각하기 싫지만 병원에서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웰다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웰다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웰다잉 라이프 코치가 되실 건데요. 이 라이프 코치란 삶의 동반자이자 안내자이자 경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경청을 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네. 네. 어,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맞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삶의 속도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격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르치려 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답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집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개인의 어떤 속도를 존중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웰다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이때까지 본인이 삶을 그죠? 살아왔던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존엄한 삶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웰다잉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며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시와 함께하는 웰다잉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삶의 본질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이제 노트에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아까 우리 그 빙고판 그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태주의 풀꽃입니다.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하나 넣었습니다. 예,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네. My work is easy because I use ClickUp. Here's how I keep track of all my things. I start my brain dumping everything I need to get done, and then 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자, 잘 들으셨죠? 예, 여기에 두 편의 시를 들으시면서, 예, 시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네, 여기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예쁘다. 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네. 또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요. 흔들리면 네. 네. 잠시만요. 네. 예. 네. 제가 그 A4 용지 한 장에 지금 나만의 웰다잉 단어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용지를 가로로 놓아주세요. 용지를 가로로 놓고 용지 중앙에 큰 글씨로 한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만의 웰다잉 단어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아래에다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적으려고 합니다. 네, 단어를 예, 적어주세요. 그리고 단어 아래 한 문장으로 설명을 적으려고 합니다. 자, 나만의 웰다잉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그 단어 아래에 한 문장으로 설명을 적으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네, 채팅창에 1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지금 적으셨고요. 예. 네. 둘, 넷,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치고, 네. 예. 음, 네. 네. 자, 네. 얼추 네, 적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아, 네네. 아, 못 들으셨어요? 네네. 나만의 웰다잉 단어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A4 용지에 단어를 하나 적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무엇인지. 아, 소리가 끊겨서.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나만의 웰다잉 단어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어를 적으시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아직 10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다 쓰신 분은 채팅창에 1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다 쓰신 분은 채팅창에 1 적어주세요. 네. 네. 한 10분 정도가 돼야지 제가, 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10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 두 분만 더 올라오면, 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올라오면, 네네네. 네. 네. 한 분만 더, 예.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예,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셔서 내가 쓴 단어를, 예,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네. 예, 화면을 켜시고 내가 쓴 단어를, 예, 보여주세요. 네. 예. 오, 글씨가 잘, 네. 글씨를, 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예, 몇 분 안 계셔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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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네.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화면으로 보고 하려고 했는데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셔서요. 여기 지금 올려주신 분들은, 예, 먼저, 네. 안미희님, 네, 안미희님, 네네, 안미희님, 오, 네네네네, 좋습니다. 예, 네, 네, 미키리님은, 네, 정리, 예, 문장은 삶은 가지런한 정리이고, 웰다잉은 버립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안미희님, 네, 안 계시구나. 네,
네. 원희쌤, 원희쌤. 네, 여기 삼성 SMA155N님. 네네.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네, 마이크 켜시고 어떤 걸 하셨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자,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어떤 단어를 쓰셨는지. 이정훈님, 이정훈님. 네. 예, 예, 그러면. 네네. 단어를 못 찾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광주 문서은님. 네, 저는 성찰이라고 네, 성찰. 적고요. 네네. 네,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보고 이제 떠난다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완성하는 단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완성하는 그런 게 늘 다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성찰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성찰이라고, 네네, 성찰이라고 쓰셨고, 그 성찰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는 것.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문서님? 네, 네, 네. 네. 네, 지금 네, 네. 네, 박지연님, 찰나, 존재암. 네. 네네.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박지연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이 세상에 네, 잠깐 왔다 가는 의미로 찰나가 떠올랐고요. 네네. 제 자신이 뭔지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와, 대단한데요. 네네. 근데 갈 때쯤 되니까 알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는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알게 되면 좀 빠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진으로 뵙기에는 그걸 알기에 좀 빠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웰다잉은 네, 삶은 찰나이고 네, 내가 갈 때가 되니까 그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네네. 네, 그러면 해피 스마일링, 해피 스마일링. 네. 그러면, 네. 김민재 송파님, 네. 무탈, 네. 네? 김민재 송파님, 네네. 네. 무탈, 예, 네.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큰 구름 없이 편하게. 웰다잉은 별일 없이 산다. 예. 네. 예? 음, 별일 별일 없이, 없이, 큰일 없이 뭐 인생에 살면서 뭐 큰일 겪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다스리면서 별일 없이 죽을 어,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거. 그래서 그냥 무탈이다. 편안하게 주는 거. 예. 네네. 네. 별일 없이 산다. 네. 별일 없이 사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죠? 네. 자, 우리, 미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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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정리, 안녕하세요. 네, 삶은 가지런한 정리이고, 웰다잉은 버립니다. 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어, 살면서 저희가 꾸려가야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해가면서 어, 나이를 들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기가 네, 지금 뭐 이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웰다잉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단어 어휘는 각자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제 경우는 다른 분보다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이즘에 이제 느끼는 건 조금은 정리를 벗어난 이제 그 버림 정도?
그래서 정리와 버림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가 뭐해서 단어로는 정리를 썼고 네. 살아가는 동안에 웰빙의 삶은 그 나름의 정리이면 네. 웰다잉은 버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굉장한 이제 웰다잉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좀, 네, 많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현 님이 마지막 빛이라고 쓰셨어요. 이재현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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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빛,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보통 어둠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 죽음을 어둠이 아닌 그냥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네, 마무리하는 그런 빛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아직, 예, 실례지만, 실례지만, 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직 30대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역시 이제 세대 간의 예, 네. 나이대마다 예, 다르게 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제 나만의 웰다잉 단어는 그죠? 다 모두 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마다 웰라잉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 저랑 같이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그래프 그리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예, 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A4 용지를 예, 가로로 놓아주시고요. 가로로 놓아주시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가로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가로질러 주세요.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제일 끝부분, 왼쪽 제일 끝부분에 줄을 그으시고, 예, 여기가 0입니다. 0, 0에서 시작하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나이를 끊어주세요. 뭐 나이도 좋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20대, 30대 이렇게 잘라서 하시고요. 어, 여기 사건마다 점을 찍어서 뭐 이사, 그다음에 뭐 여기 뭐 20대라면 뭐 대학 입학, 그다음에 남성분이라면 군대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점수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뭐 50, 15, 20 이런 단위로 가시든지 하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갔을 때가 뭐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표시하시고 군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내 나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을 제가 예, 요거는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다 하시면 예, 채팅창에 3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예,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좋고, 내가 느끼기에, 이때는 참 좋았다라면 플러스, 내가 생각할 때 이때 너무 힘들었다라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채인님 벌써 다 하셨어요. 네. 대단하시고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예, 여기에, 지금 내 나이대, 지금 현재까지 해서, 그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해서, 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하면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네네. 지금 괜찮다고 하셔갖고 엄기남 선생님 하시는 걸로 드렸거든요. 어느 다음에 뭐, 분이실까요? 어디 분이실까요? 네네. 지금, 예, 음소거하고 통화해 주세요.
네, 네, 지금 3분 정도가 완성을 하셨네요. 네, 지금 우리가 그려본 네, 인생 그래프는 내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지나온 삶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발견하면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그 문해 수업을 받는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기를 했었는데요. 참,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굉장히 좀 제가 좀 많이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해 수업을 하는 이제 분들이시기 때문에 글씨를 이제 익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인데. 근데 그 어르신들이 보통 70대,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감사 이런 자아 통합감이 굉장히 잘 형성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 정말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예, 작업을 하는 모습들이 참 제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뭐 경로당에 가서 수업을 하시든 노인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하시든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보시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런 뭐 인생 그래프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내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동이 좀 덜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네,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못하신 분들은요. 이제 오늘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뵙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뵐 때 이걸 한번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과제로 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했습니다. 자, 예. 그 인생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봤다라면 이제부터는 현재를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만족도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예, 어, 7개의 항목입니다. 7개의 항목. 자, 7개의 항목에 점수를 매기실 건데요. 매우 불만족은 1점, 매우 만족은 10점입니다. 그래서 건강, 내가 인생 곡선으로 이제 봤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를 살펴볼 때 건강 부분, 나는 만족해. 그럼 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한 7점, 7점 정도. 가족 관계, 나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몇 점. 이런 식으로 건강,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일 소명, 그리고 경제 상태, 취미 여가, 영성 철학, 이렇게 부분을 7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점수를 한번 매겨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예,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작업해 주십시오. 예. 네. 여기 다 하신 분들은, 네, 다 하신 분들은, 오, 네. 요거 삶의 만족도를 다 하신 분들은 숫자 5를 채팅창에, 예, 적어주세요. 숫자 5를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음. 네, 지금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삶의 만족도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가장 만족한 부분은 어느 영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내가 가장 만족한 부분은 어떤 영역인지.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점수는 어느 영역인지. 네, 건강이 가장 네네. 네네. 취미 부분이 가장 낮은 철학. 네네. 가족, 취미. 네네. 어, 예. 가장 만족, 가족, 친구 관계, 가장 낮은 건강. 네. 건강 안 됩니다. 가장 낮은 부분이 건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미키리님은 건강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네. 네. 취미 부분은 네.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네. 개선 사항이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소명, 친구 관계. 일소명이 가장 높은 점수고, 친구 관계가, 예, 지금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배에 따라서 친구 관계는 조금씩, 예, 줄어들지요. 예, 예, 예. 그러면,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네, 네,
건강 낮으면 안 됩니다. 아, 네네. 5월 5월 7이요? 그러면 인생 그래프랑 조금 다른 그림이, 네, 5월 7이면, 아, 현재 5월 7. 네. 그러면, 예, 예, 예. 음, 아까 전에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럼 만족스러운 지금, 네, 상태셔서 5월 7이군요. 예. 자, 예. 건강 낮은 분들은 지금부터 건강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아 통합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건강은 가장 제가 하나만 따로 떼놨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나의 그죠? 웰다행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건강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일소명, 그다음에 예,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각자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그죠? 예, 어,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예, 예, 높은 일, 낮은 취미. 네, 취미는 지금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취미를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보셔도 굉장히 예,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도 취미를 요즘 이제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루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거가. 그래서 지금 운동을 취미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그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건강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일 소명이 높은 부분이고 예, 건강이 좀 낮은 부분이었는데 취미와 건강을 함께 잡기 위해서 취미로 건강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이제 그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좋아진 것이 운동을 하니까 잠도 잘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도 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게 오늘의 감사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티커 붙이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높았던 부분들 있죠. 높았던 부분, 들이 나의 감사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웰다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웰다잉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트잇 3장을 부탁드렸어요. 그죠? 포스트잇을 준비한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 3가지를 한번 적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네, 우리가 삶의 만족도, 그죠? 나의 삶 만족도 체크를 하면서도 나왔었고, 그죠? 오늘의 감사 3가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만남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죠? 예, 3가지 포스트잇에 적어 주십시오. 네. 예, 다 하셨을까요?
네, 코로 숨이 쉬어짐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야, 네, 스티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다 스티커에 쓰신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 예, 오늘 쓰신 감사 세 가지를 올려주십시오. 네. 안미님, 네, 네. 우리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십시오. 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 예, 진짜 감사하네요. 예, 네. 예. 다른 분들요, 예. 아침에 늦지 않게 시작함에 감사하고, 바쁘게 일했던 것에 감사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예. 또요. 이재현님, 네, 쓰셨고요. 그 다음에, 예. 안미희님, 네네. 예. 여유롭게 빈둥빈둥 쉬어서 감사하고, 마음이 힘든 동료에게 격려와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일 할 일이 없어서 감사. 예. 너무 바쁘신 분은 내일 할 일이 없어서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잠시만요. 아들과 함께한 시간 감사하고, 이 시간, 이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하루 일과 마치고 귀갓길에 주유등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네. 나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며 여유 부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 건강함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네, 맞습니다. 네, 반가운 연락에 감사,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 시원한 날씨에 감사. 네, 가을 들판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별일 없어서 감사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우님에게 감사하고. 예, 오늘 수업을 들으며 웰다잉에 관한, 네, 네,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 일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계획대로 지낸 하루에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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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가을 들판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가을 들판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오랜만에 친구 전화 음성에 감사. 예. 신랑이 저녁 챙겨줘서 감사. 고3 파워로 시대관계 안 가게 되어서 감사. 오늘도 수업하고 있으니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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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네.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선선한 바람에 감사. 그렇죠. 지금은 정말 선선한 바람에 감사합니다. 그죠? 예. 수업을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 맛있는 묵밥. 악기들이 모두 모여 음악을 만들어요. 네, 네. 맛있는 묵밥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수업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 네, 네. 오늘 저도 오늘 이 수업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웰다잉은
어르신들과 또 이제 웰다잉에 대한 생각을 나누시는 분들과 나눔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주로 이제 함께 나누면서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첫날이고요. 첫날이라 우리 이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일정에 제가 강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무겁게 진행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느낌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제가 조금 전에 채팅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3디자인 교실이라는 확산 사업 제안서 부분을 제가 공유 드렸어요. 대한노인이랑 진행하는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앞쪽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죠. 앞쪽에 있는 내용들 뭐 이제 기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의 차별점, 그다음에 기대 교육 대상,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들의 파일을 공유 드렸어요. 그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고 영업하실 지사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또 이 과정들을 강의하실 강사님들도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가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약간 대외배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랑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함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단체고 이게 파이가 큰 부분이라 자칫 다른 또 단체들의 시기나 또 질투를 불러서 제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끼리 알고 조금 함구하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안서를 공유 드려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진행했던 매차시에 진행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5차시 과정이 끝나고 나면 파일로 묶을 거예요. 파일로 묶어서 교재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첫 페이지가 웹다잉으로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예, 첫 페이지부터 웹다잉 프로그램. 웹다잉, 용어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용어가 마음에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웹다잉도 괜찮은데요. 예, 웹다잉 좋아요. 저 PC 하다 죽을래요. 그게 웹다잉인가? 네, 여담이고요. 네, 그런 목표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확산 사업 제안서를 공유드렸습니다. 드려서 한번 꼭 읽어보셔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다음부터 우리 수업을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카메라를 좀 켜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켜셔가지고요. 아주 불리하게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거나 또는 오늘은 내가 도저히 뭐 이렇게 상태가 안 된다 했을 때는 다른 캐릭터를 대신 띄워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심리적으로 서로 어루만지고 내 이야기를 나누까 아까 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뭘 나누냐 하면 내 스토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계획을 나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 방법들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과 호흡이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했지만 뭐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답변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집중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매 차시마다 우리가 왜 종이 같은 거 준비해서 작성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다 모아두셔야 돼요. 모아두시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워크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과정 자체를 잘 이수했고 그 다음에 잘 참여했다라는 증거 자체가 뭐가 남냐 하면 결국은 매 차시마다 활용했던 이 워크지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지 꼭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격 시험 치를 때 어느 정도 몇 %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활동하실 때 사례가 되실 거예요.
활동들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먼저 보여줬을 때 또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여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그것들을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몇몇 분들이 본인이 자극하셨던 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 자체를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폴더에 별도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시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이세요. 강사님들이시고 사업하시는 사업가님들이라서 빨리빨리 말게 알아두셔가지고 이거 하세요 그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잘 모르세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지 어떻게 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세요 하세요라는 동료가 아니라 이렇게 딴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라고 사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례를 보여주면 그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응용을 하시고 또 따라하기도 하시고 나랑 비슷한 지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카피하시기도 하셔서 훨씬 또 이렇게 그 마음의 장벽을 쉽게 여시고 또 따라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첫 번째 사례는 각자 자기가 만든 그 오크지 자체가 제일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제 명절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 3디자인 교실에 대한 확산 사업 제안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업 워크지 그리고 로테이션을 진행했었는데 이 과정들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강사님들은 지사장님들한테 이 강좌를 소개해 주신 지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또 저를 통해서 답변이 갈 수도 있고 지사장님들께서 직접 답변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첫날이고 하니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성비 구성 비율. 성비는요, 이제 여성분이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예. 구성 비율을 논하기가 힘들 만큼 압도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내려가면요, 할머니들만 모이는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예, 노인 성비 구성 비율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대학하고요, 복지관에 가게 되면 성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알기로 평균 노인정에서의 남녀 구성 성비 비율은 한 7대3 정도 평균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7대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것 같다. 예, 맞아요. 삶이 달라요. 그죠?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른데 남녀 성비가 다르면 당연히 그에도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우리 이땡훈 님이, 이제 아까 이정훈 님이신 걸로 제가 아는 분과 동명이인이라서 이름을 기억하는데, 현장에서 활동을 좀 하시는 분의 포스가,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밀? 네. 네, 또 다르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이게 분위기는요, 지역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도 다르고 참여 대상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어디나 우리가 가보면 빌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빌런들이 한 명이라도 낀 곳은 좀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현장 대응 능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어쨌든 노인정에서 나오시고 노인복지관에서 나오시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빌런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빌런 불면의 법칙 맞아요. 어디는 빌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빌런을 또 껴안아야 되겠죠. 예, 껴안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어느 곳에 빌런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 빌런은 사랑해. 네, 네, 뻥쳤습니다. 빌런은 사랑이 맞습니다. 네, 빌런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요. 향후 또 관련해서 다른, 도심과 농어촌은 당연히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네네. 도심과 농어촌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심에 있지만 농어촌에 나가야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농어촌은 참여하시는 분이 숫자가 적지만 강사군의 인프라가 정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강사가 되신 분들이 시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셔야 돼요. 네, 많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농어촌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예산에 갔다 깜짝 놀랐던 게 그 지역 소도시 소농가 뭐 이렇게 농촌 쪽에는 디지털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제가 찾아가는 교육이 강사 8등이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세상에나 그쪽 또 그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요 아직까지 투지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자, 투지폰이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한두 분이라도 껴 있으면 그분 때문에 디지털 수업 못 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소외감을 받게 되시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단편적인 것만 봐도 당연히 농촌과 도심의 격차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다양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 생태 다양성, 그다음에 뭐 상업 다양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되게 좀 중시해야 되겠죠.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바라본 시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수업의 특징이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어르신, 맞아요. 근데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네, 이름 불러줘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선생님 좋습니다. 맞아요. 예, 임성자 선생님, 어르신이 아니라 노영현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괜찮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누구 씨도 괜찮아요, 사실은. 나이가 드셨잖아요. 누구 씨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생소한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대표님은 부르지 마세요. 네. 대표님은 사장님도 사장님도 아니고 대표님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누구 씨, 누구님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거기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처인 환경이 달라서 누군가의 배우자인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혼자서 삶을 또 잘 꾸려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호칭을 하는 게 누구님이라는 호칭이 최고인 것 맞습니다. 예, 맞아요. 누구님, 네, 연희님, 복덕님, 수경님 이름 불러주시는 거 그죠? 문수경님, 양은경님, 신유경님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처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주절주절 이야기를 푸니까 이제서야 마음이 입이 풀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시는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고 계세요. 앞으로 오늘 첫 만남을 가졌으니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좀 편하게 부드럽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이제 2주 후에 안내를 드릴 때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때는 꼭 우리가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고 서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윤미 강사님 또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해오실 것이고 저도 나눌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으면 더 정보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